안녕하세요, 육공대디입니다. 오늘은 태안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2층짜리 물건이고요. 금액이 2억에서 1억으로 떨어진 금액대도 괜찮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고요. 좀 한적한 바다 쪽에 있어서 우리 좀 조용한 어촌 생활을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물건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어떤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안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물건이죠. 정산포 바닷가라고 되어 있고요. 쪽 바닷가 가까운 거리죠. 보시면은 그냥 땡겨봐도 100m가 안 되는 80m 거리에 있는 물건이다. 바닷가랑 아주 가깝다는 게 장점을 보여주고요. 좀만 줄여보시면은 여기 골든베이 골프 리조트도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주택을 인근에 하나 가지고 별장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좀 더 줄여보시면은 여기가 근흥면이죠. 태안에서도 서쪽이죠. 근흥면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물건이 되는 거고요. 쭉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낚시인들의 성지죠. 신진도. 여기 신진도 빨간 등대죠. 여기서 낚시도 많이 하시는 어떤 레저 시설이 많은 그런 곳 인근에 있는 바닷가 가까이의 주택이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드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도로, 진입도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있는 이 2층짜리 주택이죠. 살짝 언덕쯤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쪽에서 이쪽 돌아 내려다 보면 멀리에 우리가 바다가 조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층과 2층에 출입문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걸로 보니까요. 뭐 독립적으로 한 가구가 써도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면은 1층은 세를 주고 2층은 우리가 또 세컨하우스나 별장 개념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주변에는 뒤에도 나지막한 산이 있고 옆에도 나지막한 산, 앞에는 바다, 배산 임수의 느낌이죠.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 바다 쪽으로 살짝 나가볼까요? 이렇게 나가보시면은 그렇게 잘 가꾸어지진 않았지만 한적한 그냥 바닷가의 모습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또 예쁜 주택도 하나 보이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서해이기 때문에 한적한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다가 이제 북쪽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창이 좀 북쪽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보시면 이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도 창을 좀 빼뒀죠. 이런 식으로 일조량을 위해서 조금 창을 만들어 놓은 모습은 보여주고요. 자, 경매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안 근흥면이죠. 매각기일은 2022년 7월 12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1회, 2회 유찰이 돼서 2억 7백에서 시작했던 게 1억 100만 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금액은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지 101평이고요. 건물은 35평, 토지 건물의 면적도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건 사진 보시면 로드뷰로 확인을 하셨지만 이렇게 뭐 현관의 모습, 옆에 주창의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적도를 살짝 보시면은 여기 건물이죠. 건물이 놓여 있는 부분, 그리고 토지, 첫 번째 토지, 대지죠. 여기 한 필지, 그리고 밑에 바로 도로 부분이죠. 여기도 경매에 나온 땅입니다. 두 번째 필지, 이렇게 경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 부분이 7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도로 부분이 30평 정도 된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현황 보시면요. 계획관리지역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두 필지 70평, 30평. 30평은 도로입니다. 도로. 대지보다 가치는 떨어지겠죠.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건물은 1, 2층 둘 다 17평대. 보니까 아까 단독으로 출입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두 집으로 나눠도 되겠고 단독으로 써도 되겠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4년입니다. 우리 외곽에 있는 그런 주택치고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조금만 본다라고 하면 괜찮은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임차인 현황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입일자가 2010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1순위 근저당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014년도죠. 그래서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계약력이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인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사건은 1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야 배당을 국세도 있네요. 뭐 당했으면 또 먼저 배당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를 인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을 반영해서 낙찰가를 그만큼 좀 낮게 적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1층에
주민 의견이 1층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현장에서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미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새로 낙찰을 받으면 어떤 보증금도 낙찰자에게 다시 받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뭐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임차 조건을 잘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최저가가 1억이라고 한다면 뭐 1억으로 우리가 대충 봤을 때 5% 정도만 적용을 해봐도 1억에 5%, 500만 원, 월 40만 원 정도의 월세라고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20만 원 정도만 보증금으로 돌려도 2천에 40,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태안이라는 곳에 완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보증금이 그렇게 비쌀 리는 만무해 보이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2천에 40이 아니죠. 2천에 이제 20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기준을 잡으시고 2천에서 많아도 5천을 넘지 않겠다. 우리가 뭐 2천, 3천에 뭐 1, 2, 30만 원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임차인을 만나서 금액을 좀 더 알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최저가가 입찰 1억이죠. 1억이면 1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임차인에게 우리가 지급해야 될 보증금이 3천이라고 가정하면은 최종 1억 4천이라는 금액으로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보증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신 다음에 총 합계 금액이 현재 시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이냐 정도만 파악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무조건 뭐 입찰을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또 뭐 이런 물건이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적겠죠. 아무래도 선순위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이번 경매 물건이죠. 주변에 우리 토지의 거래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42만 원 보이고요. 옆쪽으로 37만 원이 보입니다. 평당 40만 원 정도의 느낌 보이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또 40만 원 초반대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이마의 모습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뭐 개발하기 위해서 분양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금액이 95만 원, 100만 원.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 감안해 볼 수 있겠다. 이쪽에 있는 이런 땅도 2016년도죠? 24만 원에 거래된 게 보여집니다. 토지는 밑에 있는 이 부분 4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안쪽으로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여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 시점도 2년 전이고 위치도 여기가 더 좋으면 40만 원, 토지를 뭐 한 5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봐도 되지 않겠나. 지금 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광역적으로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 정도 계획관리 지역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고요. 보시다시피 이 물건 근처가 다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비교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에 의한 거래 사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 물건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1억 4천짜리 거래가 있습니다. 2년 전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1억 4천에 거래된 어떤 물건이라고 보시면요. 토지 14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30평 정도 되죠. 대신 건축 연도는 우리보다 좀 더 앞에 지어진 2012년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물건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가 140평이고 연면적 30평이죠.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가 100평이었지만 도로가 30평이었죠. 그 부분 일단은 빼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지 부분만 70평이었다. 건물은 연면적 30평 좀 넘었죠? 35평 정도 됐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 대지가 14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70평 정도 대지가 더 큽니다. 건물은 5평 정도 우리가 더 크고요. 5평 정도 더 작고. 그러면 여기 토지 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만 원 정도 봤었죠? 50만 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70평이기 때문에 57, 3,500만 원. 그죠? 3,500만 원 정도. 이 물건이 토지의 가치가 더 나간다고 보고요. 건물이 5평이 작습니다. 그러면 건물 가액은 한 200만 원 정도만 치면 되겠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건물 가액을 빼면은 2,500만 원 정도. 그죠? 이 정도 이 물건이 경매 물건보다 더 가치가 높다. 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500이면 여기가 1억 4천이죠. 그러면 1억 4천에서 2,500을 빼면 1억 1,500이 입찰 기준 금액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1억인데 우리가 1억으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3천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금 했던 시세 조사했던 방법보다는 좀 더 비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입찰가를 정해보시면 되고요. 자, 바닷가 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최근에 거래 사례가 있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닷가 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최근 계약일이죠. 올해 계약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시점이고요. 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집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죠.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여기가 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보시면 이렇게 좀 단층의 느낌이고요. 정원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여기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 대지가 170평이죠. 대지가 170평이고 건물도 27평이다. 아까처럼 우리가 경매 물건의 토지는 70평이었기 때문에 얘가 100평이 더 크죠. 100평이 더 크다. 토지가 평당 5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100평이면 1000만 원 정도 더 가치가 나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27평이면 우리가 35평 건물이었기 때문에 8평 더 작죠? 그러면 아까 200만 원 정도 보면은 1600 정도 1600 정도 건물은 우리 경매 물건이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위에서 밑에를 빼주면은 3400 정도 더 이 물건이 가치가 나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3,400을 뺀다라고 하면 2억 3천 정도의 가치가 나오게 되죠. 이 물건이. 그런데 여기는 바닷가를 바로 조망하는 그런 요소가 플러스로 작용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반영을 한다 치면 2억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실제 감정했던 것처럼 2억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다면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될 것이고요. 감정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건을 보시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현장에서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파악만 잘 한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금액이 그렇게 비싼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휴양지의 느낌으로 휴양지에서 어떤 별도의 또 다른 주택에서 여유를 찾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알아보기에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물건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또 다른 물건 있으면 소개를 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